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 기자증을 으로 쓴다는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. 돈만 내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.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서버가 이 아이템을 결정한 건 쓰레기 사건이 처음이었어요. 쓰레기 사건을 제보를 받고 갔는데 방송에 보여지는 게 실제로 제가 느꼈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어마어마했고 충격적이었고, 지자체에서는 치우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공장은 폐기물 처리로 허가받지 않은 공장이니까. 그렇게 되면 먼저 이 폐기물을 치우고 난 뒤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 공장을 임대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고,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줄 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장주한테 이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.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수사를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떤 상황인지를 오픈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와서 몇 명 정도를 더 수사를 진행한 뒤에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.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치워만 주면 나는 다 죄를 묻지 않겠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. 그만큼 답답하신 거죠, 이분도. 피해자도 만나고 관련된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, 환경 관련된 신문사의 기자 이름이 나오고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 라면서 또 기자들이 나오고, 그게 좀 의아했어요. 왜 이 판에 기자가 낄까? 좀 방향을, 좀 아이템 방향을 선회해서 기자 관련된 사건으로 한번 가보자. 이분이 얘기하는 건 기자로 활동한 건 없어요. 다 발행인이거나 사장이거나 대표거나.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었고요.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언론사를 왜 하십니까? 라고 했더니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 기자증을 보신용으로 쓴다는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. 그런 게 왜 언론사랑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, 기자증, 뭐 기자 명함 이런 것들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까. H일보의 지금 대표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. 내 노래방 사장인데 우리가 기자니까 단속 나는 걸 미리 알 수 있고, 경찰들이 업소 찾아오면 기자증 보여주면 얘네가 제대로 단속을 하겠냐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기자는 공신력 있고 되게 공정하고 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, 기자가.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더 먹히죠.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해서 나쁜 기사가 나가면 이분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가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어떤 권력화된 거죠, 이 기자증이라는 게. 근데 저희가 취재를 했더니 기자증이라는 건 지자체에 신청하고 그냥 허락만 받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. 홍보문 누구나 쓸 수 있고, 이 홍보문에 대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주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. 근데 제가 꽂히고 싶었던 부분은,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해서 기자들이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기사를 올리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죠. 재밌는 게, 돈만 내면 누구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싶어요. 근데 내 경력을 만들어야 돼. 왜냐하면 내 경력이 있어 보여야 사기 치고 싶은 대상한테 먹힐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런 기사들을 내요. 그 기사를 프린트를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,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이름을 달고 기사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자님들이 일말의 팩트 체크라도 하길 바랬던 거죠, 사실은. 근데 아무도 그런 팩트 확인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좀 더 당황스러웠던 거고.
네이버와 다음 이 양대 포털 사이트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. 제휴를 맺는 건데 이 제휴를 맺은 상태에서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면 그게 언론사 홈페이지도 올라가지만 자동으로 포털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 필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고, 이제 사후에 이게 뭐 광고성 기사다, 트래픽을 유발하는 어뷰징 기사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벌점을 매겨요. 일정 벌점이 쌓이면, 그러니까 24시간 송출 중단 더 쌓이면 제휴 해지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인데 이상한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. 포털 측에 확인을 해서 여쭤봤더니 지난달에 이제 받은 제재가 총 전체 합쳐서 12건밖에 없는 거죠.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재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기사들을 제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에요. 왜냐하면 그 기사라는 건 그 언론사에서 데스킹을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. 사실 지금 문제는 데스킹이 안 돼서 문제긴 한데, 그 내용을 규제를 한다라는 건 이런 언론사들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우리나라에 총 8,800개 정도의 인터넷 언론사가 있어요. 이 8,800개 정도의 인터넷 언론사들의 최대 목표가 포털 사이트와 제휴를 맺는 것. 그러니까 제휴를 맺지 않으면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니까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털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 위주로 기사를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털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. 근데 어쨌든 기사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언론사가 일단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지자체에다가 이제 우리 언론사를 열겠다라고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언론사로 등록이 돼요.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얘기가 있으면 누구나 기사를 써서 알리자라는 취지였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변질이 됐다고 저는 봐요.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재를 하자라고 그러면 다시 언론의 자유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이게 국가나 뭐 정부가 제재를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대한 변호사에서 변호사들 징계를 하기도 하고 뭐 면허를 박탈하기도 하고 하듯이 언론계 내부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언론의 자유도 보장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폐단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번 거는 진짜 좀 신기했던 게 사고가 났어요.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서버가 다운돼서 접속 자체가 안 되는, 컴퓨터 파일을 못 여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면서 되게 뭔가 기분이 싸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리고 김상준 선배 와서 이제 더빙을 저희가 또 하잖아요. 더빙을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요. 그러더니 갑자기 더빙했던 파일들이 조금씩 계속 없어지는 게 막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거죠. 삭제되고 있다고요? 네. 이제 껐다가 켜고 복구를 했더니 VCR 1 중간 부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원부터 다시 했어요. 더빙을. 못 사게. 방송에 못 쓰겠다. 근데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. 이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완전 멘붕. 근데 원인은 찾으셨어요? 뭐가 문제였는지? 원인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더 무섭지.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취재를 하면 어디 SBS 김병길 PD입니다 하고 그냥 취재 전화를 하거나 가서도 SBS인데요 라고 하고 그냥 취재를 했는데, 지금 이 방송 준비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나 어디 누구 기자다 말로만 하잖아요. 너무 찔리는 거죠. 이 사람들이 나를 과연 PD라고 믿을까? 아니면 이 PD라는 권위에 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응대를 하는 게 아닐까? 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번 거는 무조건 명함을 찍어서 먼저 사진을 보내고 통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해도 될까? 그런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방송 자체가 언론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이다 보니 나는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나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있나 뭐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
웨이템이었죠.